민화야, 내가 쓴 소설. 이게 정말 내 이야기야. 민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떨리고 있었다. 나는 책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출판사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가을 저녁.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민설 씨, 예, 그게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안에 있어요. 은혜의 대답은 차갑게 나왔다. 민설은 과거 나를 감금했던 알파였다. 이제 그녀는 내 편집자가 되어 있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다. 민화. 나 김민화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오메가였다. 하지만 내 삶은 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빠져들었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나는 익명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브루클린이라는 필명으로. 왜 브루클린일까? 뉴욕의 그 동네처럼 자유롭고 혼잡한 곳을 동경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메가로서의 삶은 숨막혔다. 페로몬 억제제를 먹으며 알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민설이 나타났다. 민설은 유명한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그녀는 강한 알파,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우리는 대학 동창이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을 압도하는 존재였다. 졸업 후 나는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엮었다. 5년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민화, 오랜만이야.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가까워졌다. 민설은 나의 글을 읽고 싶어 했다. 나는 브루클린이라는 이름으로 쓴 단편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감탄했다. 이건 출판할 가치가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민설의 관심은 점점 강박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오메가인 내가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여기서 머물러. 내 글을 쓰는데 집중해. 처음엔 달콤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설은 요리를 해주고 내 원고를 읽어주었다.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민화, 너는 내 거야. 이 그 말에 나는 설렜다. 하지만 곧 공포가 시작되었다. 민설은 문을 잠갔다. 밖은 위험해. 알파들이 널 노릴 거야. 이 그녀의 페로몬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3개월 동안 나는 그 아파트에 갇혔다. 글을 쓰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설은 출근하고 돌아오면 나를 안아주었다. 이게 사랑이야.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였다. 나는 몰래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도망친 후 나는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브루클린으로서의 글쓰기를 이어갔다. 소설은 성공했다. 익명으로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편집자가 민설이었다. 그녀가 이직한 줄 몰랐다. 첫 미팅에서 그녀를 본 순간 과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화, 나예요. 민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내 새 소설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 감금된 오메가와 알파의 이야기. 민설은 원고를 읽으며 떨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우, 하지만 끝은 달라요. 사무실 밖, 비가 그치지 않았다. 한강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 만남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민설은 변했다.
과거의 그녀는 아니었다. 미안해, 민화. 그때 나는 미쳤어. 그녀는 사과했다. 우리는 매일 미팅을 했다.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서울의 가을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민설은 내 글을 세심히 다듬었다. 여기서 감정을 더 넣어. 내 마음을. 그녀의 조언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알파로서의 강함 뒤에 숨긴 약함을. 한편 내 삶은 여전했다. 오메가로서의 고독.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글만 썼다. 민설과의 작업은 나를 흔들었다. 밤마다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감금된 방에서 그녀가 안아주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왜 다시 나타난 거지? 나는 중얼거렸다. 출판사의 압박도 컸다. 이 소설, 대박날 거야의 편집장님의 말, 하지만 민설과 나는 비밀을 공유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라는 걸? 어느 날 민설이 나를 불렀다. 산책 갈까? 우리는 남산으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그녀는 말했다. 민화, 나 아직 너 사랑해. 나는 멈칫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시작인가, 끝인가. 남산 정상에서 민설의 고백이 메아리쳤다. 사랑해, 그 단어는 과거의 상처를 파헤쳤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민설 씨, 그만해요. 그때 일 잊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잊지 않았어. 그래서 더 미안해. 우리는 내려오는 길에 침묵했다. 케이블카 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출판사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민설은 프로페셔널했다. 이 장면 더 생생하게. 오메가의 공포를 느껴 그녀의 피드백은 정확했다.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거리를 두려 애썼다.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김밥을 먹었다. 민화, 제주도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자유로웠어요. 바다 바람이 나를 살렸죠. 민설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내 자유를 뺏었지? 과거를 회상했다. 감금된 3개월. 민설의 아파트는 고급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녀는 매일 꽃을 가져왔다. 내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창문을 두드렸다. 놔줘, 소리쳤지만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다. 안 돼, 너는 내 거야. 알파의 페로몬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오메가로서 저항할 수 없었다. 글쓰기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때 쓴 원고가 지금의 소설 기반이었다. 민설과의 재회 후 내 삶에 변화가 왔다. 친구 지은이가 물었다. 새 편집자 어때? 나는 웃었다. 복잡해. 지은이는 오메가 친구였다.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거리 공연이 흘러나왔다. 민화, 조심해. 알파들은 위험해. 그녀의 조언. 하지만 민설은 달랐다. 그녀는 변하려 애썼다. 작업 중 충돌이 생겼다. 이 부분, 알파를 너무 악당으로 그렸어. 민설이 말했다. 나는 반박했다. 현실이 그래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화, 나를 미워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페로몬이 뒤섞였다. 서울의 번잡함이 나를 압도했다. 민설은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민화, 내 감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나도 아파. 나는 읽고 찢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밤에 한강을 산책했다. 물결 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왜 그녀를 용서하고 싶은 거지? 자문했다. 다음 미팅에서 민설은 부드러웠다. 커피 사줄게.
우리는 인사동으로 갔다. 전통차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설 씨, 당신 가족은? 그녀는 웃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셔. 알파 딸이라 기대가 컸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가 갔다. 민설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알파로서 강해야 했다. 오메가를 보호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배웠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말했다. 보호가 아니라 존중이 필요해요. 민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가까워졌다. 손이 스쳤다. 전율이 왔다. 소설 작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왔다. 출판사 상사가 말했다. 이야기 더 자극적으로. HBO 로맨스 트렌드 타. 나는 거부했다. 제 이야기예요. 민설이 지지했다. 민화의 원래 의도대로. 상사는 불만이었지만 수락했다. 그 후 민설과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트 푸드를 먹었다. 떡볶이 좋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민설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수진, 또 다른 알파. 민설, 왜 그녀랑? 수진이 소리쳤다. 카페에서 벌어진 일, 나는 충격받았다. 수진은 말했다. 민설은 나도 감금하려 했어. 민설은 부정했다. 거짓말,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또 속았어. 민설이 쫓아왔다. 민화, 믿어줘. 수진은 질투해 설명했다. 수진과의 과거, 짧은 관계. 하지만 감금은 없었다. 내가 유일해. 그녀의 말,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날 밤, 꿈에서 감금된 방이 나타났다. 민설의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다. 깨어나 소리쳤다. 다음 날, 작업을 중단했다. 시간이 필요해. 민설에게 말했다. 그녀는 슬퍼 보였다. 알았어.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 마음도 차가워졌다. 이 관계가 끝날까? 겨울바람이 서울을 휘감았다.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집에 갇힌 듯 했다. 민설과의 거리두기. 소설 원고는 멈췄다.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민화 씨, 마감이 다가와요. 압박감. 하지만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설은 위험에 조사했다. 옛 친구들에게 물었다. 민설의 과거. 그녀는 강박이 있어. 한 친구가 말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설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민화, 이야기하자. 무시했다. 하지만 그리웠다. 그녀의 따뜻함, 조언. 한강 얼음 위를 걷는 꿈을 꿨다. 민설이 손을 내밀었다. 깨어나 눈물 흘렸다. 왜 이렇게 복잡해? 크리스마스 이브, 혼자였다. 거리엔 커플들. 나는 카페에 앉아 글을 썼다. 새로운 장면. 배신당한 오메가. 갑자기 민설이 나타났다. 민화, 그녀의 코트에 눈이 쌓였다. 수진 일, 설명할게. 우리는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카페. 그녀는 말했다. 수진과는 짧았어. 그녀가 나를 떠났지? 감금. 거짓말이야. 증거를 보여주었다. 옛 메시지. 수진의 질투. 나는 믿었다. 미안해. 안아주었다. 그녀의 페로몬이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우리는 재회했다. 작업이 재개되었다. 소설은 깊어졌다. 민설의 도움으로. 이 부분, 감정의 층을 더해. 그녀의 아이디어. 우리는 함께 서울의 겨울을 즐겼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민화, 잡아. 그녀가 웃었다.
넘어지며 웃었다. 행복했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소설의 알파 캐릭터. 너무 나 같아, 민설이 말했다. 변화시켜, 나는 거부했다. 진실이야. 논쟁이 벌어졌다. 사무실에서. 민화, 이건 나를 망가뜨려,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망가뜨렸어요. 눈물이 흘렀다. 민설은 나갔다. 다음 날 사과했다. 내 감정을 존중할게. 우리는 화해했다. 포옹했다. 감정이 깊어졌다. 설날이 다가왔다. 민설이 초대했다. 부산 부모님 댁에 가자.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KTX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산 도착. 그녀의 집은 전통 한옥. 부모님은 따뜻했다. 민화 씨, 환영해요. 저녁에 해운대 바다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 민화, 영원히 함께할까? 민설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출판사에서 소문. 민설이 내 원고를 수정했다. 알파를 긍정적으로. 왜? 대질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상처받지 않게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내 이야기를 왜 왜곡해? 울었다. 민설은 눈물 흘렸다. 미안해. 사랑해서. 나는 떠났다. 서울로 돌아왔다. 소설을 스스로 마무지쳤다. 출간 준비. 민설과의 관계는 균열이 같다. 끝이야. 메시지 보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졌다. 내 마음도.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소설이 출간되었다. 브루클린의 새 책 베스트셀러. 인터뷰 요청 쇄도. 하지만 익명 유지. 민설과의 이별 후 공허했다. 그녀의 빈자리. 출판사 파티에서 만났다. 축하해. 그녀의 미소. 어색했다. 고마워. 대답했다. 파티 후 민설이 따라왔다. 이야기하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벚꽃 잎이 날렸다. 민화, 내 책 읽었어. 아팠어. 그녀의 말. 나는 말했다. 당신 탓이야. 민설은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나 변할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관계가 회복되었다. 천천히. 데이트했다. 경복궁 산책. 한복 입고. 예뻐. 민설의 칭찬. 웃었다. 감정이 깊어졌다. 하지만 과거 상처. 밤의 악몽. 감금된 방 깨어나 울었다. 민설에게 털어놓았다. 아직 무서워. 그녀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고조되는 충돌.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민설은 거짓말쟁이. 이 증거를 보여주었다. 옛 사진. 민설의 강박. 충격. 민설에게 물었다. 진실이야. 그녀는 인정했다. 과거에 실수했어. 하지만 너한테는 아니야. 믿고 싶었지만 의심. 배신의 절정. 출판사에서 민설이 내 비밀을 누설. 브루클린이 민화라는 걸 왜? 대질. 그녀는 말했다. 홍보를 위해 분노했다. 이게 사랑이야. 소리쳤다. 민설은 울었다. 실수야. 나는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에서 치유. 글쓰기. 새 소설. 민설과의 이야기. 하지만 끝은 용서. 민설이 찾아왔다. 민화, 돌아와. 눈물. 내 없이 못 살아. 나는 말했다. 변해야 해. 그녀는 약속했다. 상담 받을게. 제주도의 바다 바람이 나를 안아주었다. 민설의 방문 후 우리는 대화했다. 민설 씨, 당신의 강박이 문제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도와줄래? 상담을 함께 받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왔다.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서 관계 재건. 상담사에게 과거 털어놓음. 감금, 배신. 민설은 울며 사과. 내 잘못. 상담사는 말했다. 서로 존중하세요. 우리는 노력했다. 데이트. 엔서울타워. 야경 보며. 사랑해. 민설의 말. 이번엔 진심 느껴졌다. 소설 성공. 토크쇼 출연. 익명 벗음. 브루클린은 민화예요. 박수. 민설이 지지. 자랑스러워. 하지만 최종 충돌. 민설의 가족 반대. 알파가 오메가와? 안 돼. 부모님의 말. 민설은 싸웠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스트레스. 나에게 화풀이. 내 탓이야. 소리침. 상처. 대치. 끝내자. 내가 말했다. 민설은 붙잡음. 안 돼. 고함. 과거 재현. 공포. 도망침. 민설 추격. 미안. 울음. 우리는 한강에서 멈춤. 변해야 해. 내 말. 그녀는 무릎 꿇음. 도와줘. 가을이 다시 왔다. 민설과 나는 상담을 계속했다. 그녀는 변했다. 강박줄임. 민화. 내 의견 존중할게. 소설세 프로젝트. 함께. 출판사에서 인정. 결혼식. 작게. 친구들 축하. 한강에서. 영원히 맹세. 부모님도 용서. 행복해. 삶은 평화로웠다. 민설은 좋은 편집자. 나는 작가. ABO 사회에서 우리 사랑은 희망. 사랑은 자유야. 내 말.